네, 아는 기자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현재까지 부상자 2명 외에는 이 생존자 발견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는 뭡니까? 네, 아직 조사가 더 진행돼야 하긴 합니다만 오늘 국토부가 공개한 교신 내용에서 그 내용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무안국제공항 관제탑과 사고 항공기 기장과의 교신 내용으로 저희가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는 원래 무안공항 1번 활주로 쪽으로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안공항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고 비행기에 경고를 했고요. 잠시 뒤 조종사는 긴급 구조 신호인 메이데이를 선언했습니다. 관제탑이 기존에 접근하던 것과 반대 방향인 19번 활주로로 착륙을 허가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공항 주변을 한 바퀴 돌아서 1번 활주로로 다시 접근해야 하는데 활주로를 급히 변경해야 할 정도로 비행기의 상태가 급박하고 심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착륙용 바퀴를 펴지 못하면서 활주로의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활주로 끝까지 지나친 뒤 공항 외부 담장과 충돌하면서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비상 착륙을 할 때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확보된 영상을 보면 비행기에서 랜딩 기어, 그러니까 착륙용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고요. 동체 바닥이 활주로를 쓸면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원래는 랜딩 기어가 동체에서 나와서 착륙할 때 충격과 하중을 견뎌줘야 하거든요. 이번 사고 비행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랜딩 기어 오작동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류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엔진을 비롯한 동력 개통 외에도 비행기의 다른 기능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동체 안에 잡혀있던 랜딩 기어가 동체 밖으로 펴지지 않았을 가능성 제기됩니다. 사고 목격자에 따르면 바퀴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착륙 전에 화재 영향 등으로 랜딩 기어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국토부 브리핑에서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했는데도 활주로가 짧아 제동 효과를 보지 못한 건지 질의가 이어졌지만 국토부는 블랙박스를 분석해 보겠다며 아직까지 원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이 여객기에는 제동 장치가 바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항공기에는 제동 장치라는 이른바 에어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면 비행기 양쪽 날개 뒷부분을 끌어들어 올려서 속도를 줄이는 장치인데요. 공기 저항을 일으켜서 비행기가 뛰려는 힘을 억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장치도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면 비행기가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요. 활주로 끝단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랜딩 기어뿐만 아니라 이런 에어 브레이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충격이 더 커졌을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돌과 이 폭발의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네, 수습된 사망자의 신원 확인이 참 어려울 정도로 폭발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상당수가 사고 비행기 동체 내부가 아닌 활주로와 그 주변 갈대밭 등에 발견돼 당시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충돌과 동시에 발생한 화재도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동체 착륙을 하는 비행기는 미리 연료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착륙 과정에서 화재와 폭발 위험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통상 높은 고도에서 공기 중에 항공유를 뿌리거나 이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공항 주변을 계속 돌면서 연료를 소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번 사고 비행기의 경우 비상 구호 신호를 보내고 곧바로 비상 착륙을 시도한 것을 봤을 때 연료를 공중에 뿌려 없애거나 소진시킬 여유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폭발과 화재 피해를 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김단비 기자와는 잠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